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 캔슬링을 찾아라. 오늘 전무님이 부재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발표한 52주 신고가는 이용석 프로의 LG전자가 될 것 같은데요. 이용석 프로, LG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선택한 계기가 사실 저희 그 채슬리 오우석 대리님 있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를 차를 몰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테슬라는 아니지만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을 이제 LG전자가 한다라는 그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LG전자가 저희가 생각했는 100세 가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그 전기차 쪽, 전장 쪽으로 간다는 것을 좀 재밌게 봐서 LG전자를 골라봤습니다. 이 전장 사업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디테일까지는 자세히 안 봐가지고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 보시죠. 예, 오늘 52주차 신고가 기업 분석은 LG전자를 들고 왔고요. 하나증권 김로코 애널리스트의 BS 사업부 가치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은 총 6개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H는 홈 앤 어플라이언스, H는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 VS는 이제 비클 비즈니스 솔루션, BS는 그냥 비즈니스 솔루션, 그다음에 이노텍, 기타 부분으로 총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 비중은 이제 가전제품 쪽이 이제 39.3%, H가 16.5%, VS가 11.7%, BS가 7.2%, 이노텍이 21.4%, 기타가 3.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내에서 그 매출 내 내수와 수출 비중은 각각 37.8% 그리고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으로 23.3%, 유럽이 15.2%, 아시아가 10.7%, 중남미 3.7%, 중동 및 아프리카가 4.9%, 중국 3%, 러시아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많이 가동됐던 걸로 보이는데 H&A 부분은 이제 104.5%의 가동률을 보였고 H는 75.3%, VS는 99%, BS는 100.3%, 이노텍은 조금 저조한 47.1%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은 22년에는 21년 대비 상승하는 반면 23년에는 22년 대비 카메라 모듈들이 1.9%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은 이노텍이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노텍의 가동률 자체는 47.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애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아마 그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그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전분기에 좀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노텍 이제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 판매 단가는 상승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예, 계속해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저류의 기회라는 소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23년 VS 사업부가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본업인 가전과 TV 수요 부진에 불구하고 최고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차 전지로 인해 성장 가시성이 부각된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이 LG전자의 재평가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LG와 그 마그나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LG 마그나 EPT 해서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이라고 있는데 이 조인트 벤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매출은 2조 원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로 20% 성장하여 VS 사업부의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그나와의 조인트 벤처의 외형 성장은 미국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측면에서 가시성이 높습니다. 자동차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IT 기반 업체들의 인포테인먼트 점유율이 확대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GM의 캐딜렉, 벤츠의 EQS, 인포테인먼트 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계기판 및 센터 패시아 그리고 조수석까지 이제 그 디지털화가 영역을 확대하면서 ASP 상승 가능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혜라는 또 다른 소제목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예. 여기에서
지금 VS 사업부의 예. 위에 매출 비중은 11.7%밖에 안 되잖아요. 예. 11.7%의 매출 비중에서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여기 논조로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예.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건가요? 일단 그 23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4,970억 원 나왔는데 예, V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54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540억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나요? 예, 커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그 미국 전기차 시장 최대 수혜란 소제목 밑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예. 그 매그나 JV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LG 전자랑 네. 그리고 캐나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매그나랑 예.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LG 전자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예. 이제 매그나가 49%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그 구조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VS 사업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매그나 JV에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LG 매그나 그 조인트 벤처가 예. 이제 그냥 VS 사업부 밑으로 이제 그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수직 계열화 이런 식으로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LG 전자 VS 사업부 내에서 전기차 구동 모터를 제조하는 마그나와의 조인트 벤처는 전기차 시장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LG 전자의 그 구동 모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와 함께 GM의 볼트 향으로 공급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볼트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대략 80%가 LG 그룹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GM의 볼트가 왕 이사님 네. 존재감이 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처음에는 많았다가요. 예. 최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M 볼트향으로 공급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예.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물론 볼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LG와 마그나 조인트 벤처에서 구동 모터를 이제 GM, 포드, 스텔란티스 해서 미국 3사에 다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그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가 22년 말 기준으로 80조 원을 상회를 했습니다. 21년도로는 60조 원을 상회를 해서 이제 YOR로 20조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예. 23년에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는 게 또다시 20조 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서 100조를 상회하는 정도를 상회하면서 하는 그런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수주 잔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수주가 들어오면 2에서 3년 내 매출로 이제 인식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성장 가능성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좀 궁금한 부분인데 수주잔고 80조, 100조 이러잖아요. 예. 이 수주잔고가 결국 그 매출로 반영되는 거는 시기의 문제일 텐데 예. 이게 어떻게 이제 그 스프레드가 돼 있나요? 그 몇 년치 일감을 받았다는 등 또 어떤 시기에 몇 조씩 나간다는 등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률이 얼마가 나와서 실제로 이익에 꽂힌다는 등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정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매출 비중 VS 사업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7%였는데 거기에서 540억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조의 수주잔고가 있고 이것이 어느 기간에 걸쳐서 다 매출화가 될 텐데 거기에서 꽂히는 이익 자체도 얼핏 보면은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그 이익으로 반영되는 수치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소스하다 그럭저럭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멘텀으로 크게 된다면 그걸 좀 계량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수익성은 일단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예. 그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대체로 한
몇 프로 정도 그 받아놓은 수주잔고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추정이 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 쪽에 조금 전문적이신 그 이 대표님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오더별로 수익성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예. 그거를 애널리스트들과 소통한다거나 저희가 묻는다고 아마 답은 안 해줄 거고요. 예. 그 회사가 매년 이 사업 부분에서 내는 매출액 대비 수주 잔고는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정 자동차의 생산 기간 동안 납품해야 될 모든 수주 잔고를 예. 한 번에 잡아놓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 모델의 특정 부품을 30에서 50년 정도 공급한다. 그거를 현가화시켜서 아마 수주 잔고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1년에 내는 그 매출액 대비 수주 잔고는 수주 잔고를 특정 연도에 내는 매출로 나눠본다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아주 길게 나올 매출을 지금 잔고에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아주 러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100조의 수주잔고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30년, 50년의 듀레이션을 수도 있고, 네.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하면 1년에 한 3조, 2, 3조 정도의 매출이 잡히면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540억의 영업이익 정도가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굉장히 어떤 모델이 수요가 많아서 그리고 수익성도 좋아서 매출도 크고 영업이익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수주잔고를 생산해내는 것과 더해서 계속해서 또 추가 수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수주잔고는 생각보다 이제 줄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모든 그 전장 부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그 아주 우량한 그러니까 10% 중반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거를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수율 자체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 규모 경제가 좀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적자였다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서 영업이익률을 아마 확대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렇게 10%나 아니면 높은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는 거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22년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보니까 한 83조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VS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11.7% 그러면 이제 대충 한 8, 9천억 정도의 매출에서 540억이면은 한 4% 미드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저기 VS 사업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치 정도 포드 정도 해서 계획 물량을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10년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목표 마진율은 미드 하이 싱글 정도. 미드 하이 싱글 정도요? 한 7, 8%? 이게 이제 가전 쪽 마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요. 항상 그 부분이 좀 퀘스천 마크였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모빌리티 산업 내 인포테인먼트 중요성을 더욱 커질 전망에 따라 BS 사업부 내 인포테인먼트 부분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BMW 외에도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SDB (Software Defined Vehicle로 전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은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차량을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현재 기아랑 현대차도 그쪽으로 다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2022년 86억 달러에서 26년 117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CAGR로 8.1%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수직 계열화 및 기술력을 통한 전장 경쟁력 확보를 하고 있는데 LG전자 외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에서는 카메라, 센서 그리고 통신 모듈,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배터리, 그리고 LG U+는 커넥티드 카 솔루션 등 그룹산의 전장 관련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2년 기준 AVN 시장, 이제 오디오, 비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쪽 시장에서 12%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1위인 그 하만이 15%고 LG가 12%로 2등, 그다음에 컨티넨털이 10%로 3등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매틱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영업이익은 이제 별도 기준으로 3조 6,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캔슬림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까 그 전장 쪽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미국 대표적인 자동차 3사라고 했는데 예. 또 그 이외의 완성차 업체는 없어요? 일단 옛날에 BYD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건 아직 뭐 증명된 건 없고 그 외에 중국 자동차 업체인 SAIC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고객들 중에서 주요 고객이 미국 자동차 3사라고 보면 돼요? 예, 전장 그래도 될 것 쪽에서? 같습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예. 누구한테 그 서비스를 받아요? 전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나 기아는 그 현대모비스한테 받는 걸로 알고 예. 있고 테슬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들은요? 유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니렉이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유럽을 아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미국 자동차 3사 말고 다른 데를 고객사로 뚫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 지위가 다른 데들도 너무 확고해서 얘네는 3사한테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니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매출에서 23%가 이제 전기차 모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봤을 때 이제 LG 그 왼쪽 밑에서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예. 니덱의 EV 모터 매출이랑 LG전자의 마그나 JV 매출액이 있는데 예. 보시면은 LG 마그나가 그 되게 높게 들어가고 있어서 근데 니덱도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니덱도 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여기서 LG 마그나가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뺏어올 수 있을지는 저도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장 쪽에서는 이 두 회사가 과점화를 뭐 테슬라 이런 데 빼고 예. 과점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 외에도 그 보시라는 회사도 네. 이제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보시 쪽도 되게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예. 경쟁 관계 그리고 각각 점유율 뭐 이런 예.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캔슬림으로 넘어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 그리고 이 2023년 영업이익이 3조 6,837억 원 이게 별도 기준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 회사가 계열사들도 좀 가지고 있고 또 계열사 지분을 뭐 100% 소유한 게 아니라 50%도 소유하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 연결로 잡힐 텐데 그러면은 연결 매출하고 영업이익까지만 밑에 그 적어놨잖아요. 예. 근데 매출이 그러면은 23년에 84조 7천억, 그죠? 예, 맞습니다. 22년에는 83조 4천억, 그죠? 예. 그러면은 매출 증가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상승폭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3조 5,510억, 4조 6,400억, 그죠? 예. 그런데
한 1조 이상이 되는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죠? 가전제품 쪽에서 가전이요? 예, H&A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2년에는 1조 1,290억 나오고 예. 23년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거로는 예. 2조 4,83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전 쪽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쪽엔 이렇고 이익률은 4.3%에서 5.5%. 예.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도 늘어나네요. 그죠? 예.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으면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예. 뭐 30%, 50%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100%를 매출로 잡고 100%를 영업이익으로 잡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밑에 그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가면은 자기 지분율만큼만 가져와요.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지만 밑에 지배주주 순이익은 예. 생각보다 적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을 때는 연결로 했을 때 영업이익은 흐름을 보고 밑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통해서 이 회사가 몇 배를 받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을 그 멀티플 정도를 측정을 하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 예. 밑에 바텀 라인까지 예.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어서 캔슬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C 같은 경우는 작년 동분기 대비 이제 YOY EPS를 계산을 하는데 22년 1분기에는 6,783원에서 23년 1분기는 2,606원으로 돼서 마이너스 61.5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C는 이제 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3년 그 영업이익 CAGR을 계산해서 거기서 5%를 빼서 점수를 환산을 하는데 19년 영업이익은 2조 4,361억 원, 22년은 3조 5,5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CAGR로 계산했을 때는 13.4%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서 5%를 빼서 8.4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C에서요. 예. 쿼털리 어닝의 YOY 감소율이 61%잖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됐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1분기에 예. LG 화학으로 이제 GM 배터리 팩 사업이 이제 양도를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실적 보시면은 예. 이제 독립 사업부 및 기타에 이제 예. 8,600억 원의 이제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예. 이게 제가 알기로 이제 LG 화학으로 양도되면서 빠진 수치여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네요. 이제 다른 쪽으로 가면서 그죠? 예.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저스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그게 없죠. 미국처럼 뭐 갭, non-갭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예, 그냥 미국으로 오면 갭 기준으로는 이런데 분명히 그 난갭 기준으로도 표시를 했을 것 같아요. 미국 그 기업 같은 경우라면은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N 같은 경우 이제 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하이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켓을 좀 중요시 해가지고 마켓도 같이 넣었는데요. 일단 뉴 마켓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 전장 사업 부분에서 새로운 시장이자 무궁한 성장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침투율이 22년 기준 6.7%밖에 안 되는데 이게 26년까지는 미국에서는 25.1%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미국 3사를 주 고객으로 하는 LG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시장이 커짐에 따라 BS 부분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6년에 점유율이 20 몇 프로라고 했죠? 25.1%. 25.1% 여기 나와 있네요. 25.1%. 우리 왕 이사님, 이 25.1%는 타당한 수치인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이게 일단 지금 25%로 되어 있긴 한데요. 예.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기차 침투율이 26년에 25.1%. 그 기관마다 좀 다른데 한 30년까지 아주 그 불리시하게 보는 데는 한 40%,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데는 한 30% 정도 아닌가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여기 26년이 미국에서 25.1%라고 하니까 이게 좀 공격적인 건가? 추정을 어디서 한 거죠, 이게? 이 자료가 뭐 워즈오토, ACEA, CPCA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LG, 마그나 합작으로 조인트 벤처로 전기차 구동 모터라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1티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0점 그리고 전기차 시장 새로운 뉴 마켓에 대해서는 5점을 부여를 해서 총 15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S에서는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인데 일단 회사에서 전환사채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소각 이런 그 공시나 뉴스는 없었는데 좀 특별한 거는 이제 거기 있는 LG전자의 조주원 사장님이 직접 개인 돈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주를 매입을 하셨는데 2,000주 그리고 1,000주에 분할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G전자에서 이제 책임 경영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책임 경영치고는 좀 작게 매수했는데 애초에 그 조주환 사장님이라는 분이 LG전자의 지분이 있었나요? 이거 3,000주 매수하기 전에 예. 한 1,723주인가? 1,700주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4,700주 정도를 보유하는 거예요. 4,700주요? 예. 좀 컨빅션이 있으면 더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싱겁긴 하네요. 어쨌든 액션 자체를 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예. 넘어가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와 레거드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YTD로 14% 증가를 네. 했고 LG전자는 YTD로 45.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10% 아웃퍼폼할 때마다 5점을 부여를 하면서 예. 15점 부여했습니다. LG전자도 올해 대형주 중에서 많이 오른 대형주 중에 하나예요. 45.7%인데 어쨌든 아까 그 전장사업부를 통한 모멘텀이 예.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치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를 부여할지가 좀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티튜셔널 I에서는 수급을 말하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YTD로 이제 그 작년 마지막 장 종가 기준으로 26.13%를 보유를 했고 현재 30.07%를 보유해서 올해 3.94%의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2년 그 말 기준으로 7.45%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29일 기준으로 8.47% 추가로 이제 지분을 높여서 1.02%의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매도 비율 곱하기 200 더하기 연기금 매수 매도 비율 곱하기 200을 해서 총 9.92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디렉션 시장 상황인데 현재 불마켓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그래서 총 점수는 48.32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총점이 48.32점이에요. 예. 이게 C에서 예. 그런 그 LG 화학으로 사업부가 양도되면서 거기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실종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0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박한데요. 그 부분을 제거했을 때 어느 정도였을지를 가정해서 예. 계산 안 해봤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예. 이렇게 0점이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보는 사람들의 재량에 따라서 좀 시각이 엇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48점 뭐라고 했죠? 48.9점인가요? 32점입니다. 48.32점이면은
등급상으로 우리 제일 낮은. 예, 제일 낮은 등급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거는 퀀트상으로 그 저희가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는 거의 뭐 아주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퀀트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가감을 해가지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다른 분들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나마 LG전자의 향후 상승 추가적인 그 기업 가치에 애드업될 만한 모멘텀으로 전장 사업부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것이 어떤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